이렇게 군산을 네. 소개를 잘 해주셨네요. 쌀 수탈에 관한 흔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고려 말에 진포대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무선 장군이 와서 500채가 넘는 일본 배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때 왜구가 여기 군산에 왔냐면 이 군산이 충청도, 전라도에 세곡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였죠. 그러니까 여기를 확보를 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창고를 그러니까 약탈하려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물산의 집산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물산의 집산지 역할은 1899년 개항 이후에 일본 눈에 확 들어갔겠죠. 여기는 원래 쌀을 조선이 모으던 곳이야. 그럼 여기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군산의 지정학적 이치는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쌀이에요? 일본에서도 쌀 농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보통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본주의가 나타나면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 농사짓던 분들이 이제 그 도시로 오게 되면은 쌀 생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쌀을 수입할 공간을 찾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쌀은 입맛에 맞질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제일 입맛에 맞는 게 한반도, 토양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에서 쌀을 수탈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을 세우려면은 결국은 식기 편한 곳, 움직이기 편한 곳을 찾다 보면은 군산, 목포 이런 것들이 눈에 떠오르게 되겠죠. 김태형 가이드께서도 그럼 군산 안에 숨어 있는 저 수탈의 그런 아픈 흔적들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은행 말고도 일본의 일본 18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18은행은 인천의 제1호점을 가지고 군산에는 이제 7번째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18은행에서도 조선 사람들에게는 유독 비싼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거기 한 3분의 1 가격으로 주고 자기들한테는 데는 싸게 주는 거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못 갚으면 땅을 뺏고 다 뺏어가는 거죠. 1910년도에는 27개 정도밖에 없었던 일본인 농장들이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불합리한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년 뒤인 1925년도에는 87개까지 들어요. 일본인 농장이. 근데 뭐 87개 정도면 그 드넓은 호남평에 뭐 얼마 되겠어요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구마모토 농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전체의 10배. 그게 이제 수탈에 앞장섰던 게 이제 은행들이 앞섰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부를 축적한 일본의 지주들. 군산에서는 좀 어떤 생활을 누리게 되나요? 1920년대, 30년대를 다룬 그 시대극들을 보면 소위 해서 이렇게 번쩍번쩍거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성만큼은 아니어도 군산도 버금가요. 실제로 신문 기사들이 남아있는 건 1920년대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서양 요리 강습회도 열리고요. 주로 이제 참석을 하는 게 부잣집 그 주부들이라든지 신여성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강습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레스토랑들 일본식 레스토랑이죠. 돈가스도 팔고 그런 신식 어떤 요리들과 문화들이 전부 다 그래서 커피라는 것도 그렇고 확대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고급 서양 문화가 이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네네네. 라면이라는 그때는 면이라고 하는 라멘이라고 했어요. 라멘, 우동, 그 다음에 튀김, 템프라라고 하는 튀김, 그리고 돈가스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이 심지어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까지도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많이들 퍼져나가죠.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191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 아주 유명한 빵집이죠.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성 빵집 같은 경우도 그 빵집에 사실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팥소가 들어있는 단팥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던 음식은 아니에요. 우리도 팥소를 이용하긴 하는데 우리는 떡을 만들었었죠. 먹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면 확실히 집도 일본식으로 좀 짓고 살았겠네요. 그렇죠. 일본 특히나 군산에 가보면 이제 적산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적산 가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옥의 형태가 아니라
1번,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남기고 간 재산들을 적산 가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곳들이 신흥동의 이제 히로스 가옥이긴 한데 아주 작은 일본식 주택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군산 가게 되면 꼭 이제 히로스 가옥은 관광 코스에 딱 되게 분명하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아주 유명해서. 아, 그렇군요. 네. 예. 한옥과 어떻게 달라요? 한옥가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형태들 이제 정원도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한옥에 대해서 한옥가 어떤 일본 건축 이번에 한번 박 선생님 보고 오셨잖아요. 네. 희한하게 한국하고 일본은 정말 가까운데 정말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식당 가면은 그 숟가락 젓가락 놓는 위치가 우리는 세로로 놓으면 일본 사람들은 가로로 놓잖아요. 네네. 일본 사람들은 그릇을 올려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면 멀지 않으니까 집이 비슷할 것 같은데 집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차이도 네. 오늘 뭐 다방면으로 활약하셨네요. 원래 이제 제가 한국 건축은 좀 잘하는데 거기서는 조금 어려워서 도움 주실 분 선생님을 또 모셨죠. 아, 그럼 또 재밌겠네요. 군산에 계신 우리 박광희 가이드 나와주세요. 지금도 군산에서 일본식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일본식 가옥이니까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분을 부탁했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의 역사 탐방 지도를 하고 있는 구연숙이라고 합니다. 아, 역사 탐방이면 사람들한테 이 현장을 설명해 주시는 분인 건가요? 네, 설명도 하고 함께 스토리를 통해서 네. 군산의 곳곳을 같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집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왔잖아요. 아, 그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넓은데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쓰이는 거죠? 이곳은 다실이에요. 객실로. 다실? 네, 객실로 사용하는 데인데요. 이제 요 앞에 보시면은 일본식 가옥의 특징은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요. 이다지문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야. 네, 그것을 후스바라고 하는데. 그 지금 그럼 문이 없는 거네요? 네, 현재는 문이 없고요. 위에 보시면 객실과 그 집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독고누마예요. 독고누마는 보시면은 꼭 안주인은요, 이곳에 족자를 걸어놓고 꽃꽂이를 하거나 장식품을 진열을 해놔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여기만으로도 상당히 품위가 있다라는 어떤 고급 가옥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뭔가 특별한 공간, 특별한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공간이 있나요? 그럼요. 이 집의 주인은 전당포를 하셨다고 아, 해요. 아까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네네. 그 전당포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물건을 보관했었던 창고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집 안에 창고가 있다고요? 그럼요. 이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창고를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기대가 되는데.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집의 집주인은 전당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당포를 하시면서 받으셨던 물건들, 네. 그런 것들을 쌓아놨었던 금고라고 할 수 있는데, 철제문을 통해서 네, 얼마나 큰 규모의 금고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네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문이 묵중하네요. 아예 집이 하나가 또 있대요, 여기. 네, 이곳 자체가 다 금고예요. 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옥의 모습이지만 안에 안채와 별채로 또 연결돼서 안쪽으로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본 가옥에 보면은 네. 그 벽장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예. 일본은 수납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틈새 하나하나를 다 벽장으로 만들었어요. 일본말로 오시이레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바로 그 오시이레예요. 벽장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요거 벽장인 것 같고, 네. 요것도 벽장인 것 같고.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벽장? 근데 요거는 아닌데요?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건 근데 안쪽이 비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열죠? 열 수 있는 방법이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한번 저도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런 병장이에요. 과연 수납의 규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옷이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 가옥이라고 하는 곳이 여느 일반 가옥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네. 또 이처럼 금고가 있고 금고가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는 네.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개인 주택에 이러한 큰 금고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또 일본식 주택하고 조금 차별화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